사이다 무비튼.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내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커밍아웃이 있었대. 아내가 대학생일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친아버지와 2달 정도 불륜관계였던 것이었대. 나의 뇌세포가 전력을 다해 입력을 거부했고 아내에게 몰래카메라냐고 물었대. 나와 아내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놀던 소꿉친구였대. 사춘기가 되면서 서로 대면대면해졌고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대. 그때는 서로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모를 정도로 완전한 타인이었대. 하지만 아내는 그 무렵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내 친아버지에게 고백을 했고 불륜관계를 맺었대. 하지만 2달 정도가 지나자 미래가 없는 관계에 무력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결별을 결심했다고.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례식 때문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문상을 왔던 아내와 재회했대. 우리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반가워했고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그 뒤로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대. 그러다 나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자주 찾게 됐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대. 아내는 내가 집에 없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누나와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래서인지 교제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가 누구보다 좋아하셨대. 그 생각을 하자 아내의 말이 더욱 믿어지지가 않았대. 그때 아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엄마 누나랑 같이 웃으며 차를 마셨을까 싶었대. 이제 와서 아내가 커밍아웃을 한 건 슬슬 2세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다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게 그녀의 변명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였는지 몰카 발언 이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어머님하고 언니한테도 잘 말할게 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충격을 받았대. 곧바로 그 의견에 반대했대. 안 돼. 왜? 설명. 그렇구나. 아니야, 그래도 할래. 안 돼. 돌고 다시 돌고. 아내는 비밀을 털어내고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의 배신, 불륜을 뒤늦게 알게 되고 게다가 그 불륜 상대가 자기 아들하고 살고 있는 며느리가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그러자 아내는 불만 있는 얼굴이었지만 알았다, 말 안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대답했대. 일단 이 얘기는 자고 나서 다시 천천히 하기로 마무리를 지었대. 아내 어디가? 같이 자자 라는 발언은 못 들은 척하고 차박을 했대. 차 안에 눕자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머릿속을 마구 헤집고 다녔다. 어째서 저 여자는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을까? 불륜이란 단어만으로도 난리가 날 판에 그 상대가 친아버지라니 이런 폐륜이 어떡해. 속에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고 다음 날에도 토할 것처럼 울렁이는 속을 다독이며 출근길에 나섰대. 이럴 땐 미친 듯이 일에 집중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에 잔업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누나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대. 누나가 전화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쓰나미로 몰려왔대. 그리고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대. 어제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기어이 어머니와 누나한테도 자백만행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전화기에 대고 노발대발 화를 내는 누나한테 일단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정신없이 달려갔다. 영혼이 가출한 듯한 어머니와 대성통곡하는 아내, 성난투우처럼 마구 돌진하는 누나와 그런 누나의 마지막 순간을 사생결단으로 맡고 있는 투우사 매형. 이럴 줄 뻔히 알고 그렇게 일렀는데 아내는 대체 왜 막무가내인 건지, 그런데 뭘 잘했다고 지가 울고 있는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내가 집에 오자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는데 맙소사, 어머니는 이미 예전에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고백이, 나와 누나는 그 일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멘붕이 왔다. 당시 어머니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도 누나도 학업 때문에 서울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불륜 사건은 불문율에 붙이기로 하고 아버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가정을 지키기로 하셨다고 했다. 당시 불륜 사실을 인지했지만 몸도 마음도 피곤했고 솔직히 불륜 얘기는 입에 담기도 싫어서 상대가 누군지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았었다고 한다.
당연히 아버지는 불륜 상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 말 그대로 무덤까지 비밀을 가지고 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내가 자백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 누나, 그리고 아내는 같이 쇼핑하고 점심 먹고 누가 보면 딸인 줄 알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나가 느낀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짐작이 간다. 불륜 당사자인 또 한 사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따지고 화내고 원망하고 싸우는 것도 불가능했다. 물론 아버지도 자기 불륜 상대였던 애가 장차 자기 아들하고 사귀고 결혼까지 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겠지만 말이다. 그 후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아내와 이혼했다. 아내가 아버지와 불륜 중일 땐 우리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그 불륜이 이혼 사유의 전부는 아니란 뜻이다. 나는 무엇보다 아내가 자기 혼자 편하자고 어머니한테 사실을 말했다는 것과 과거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아내와 딸과 사이좋은 이웃으로 교류했었다는 것, 결정적으로 친아들인 나와 결혼을 하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었던 아내의 사고 구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 내가 이혼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광적으로 흥분하며 싫다고 했다. 왜 이혼이야? 나는 이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됐는데 왜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라면서 광분했지만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시점에서 이미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짓밟은 거나 마찬가지였고 또다시 어머니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행복을 운운하는 건지. 나는 아내를 좋아했었지만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행동이 선을 넘었고 한순간에 좋았던 감정이 말라버렸다. 아내의 자백으로 인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을 피눈물을 삼키며 용서했던 일을 후회하게 됐고 그때의 상처에 더 큰 난도질을 당했다. 누나는 부숴버릴 거야 라며 분노했다. 그 심정은 100% 동감한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마당에 화를 안 내면 그게 더 비정상일 것이다. 무엇보다 아내는 무슨 생각으로 커밍아웃을 할 생각을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머니를 향해 과거 당신 남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도 여전히 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가?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누나한테 엄청난 비난을 듣고 엉엉 울고 있었는데 아내의 짧은 생각으론 아버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고 솔직하게 과거를 털어놓은 것뿐인데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모양이었다. 그 정도 자기 객관화도 안 되는 여자와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이제는 나도 내가 정상인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내가 아버지와 불륜관계였던 건 3년 전 일이라 위자료조차도 청구할 수 없었고 이혼을 하면서도 아버지와의 불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지금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도 안정적이고 연봉도 전혀 불만이 없었다. 따라서 아내도 전업주부로 아무 불편 없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었다. 아무리 바보여도 그런 편한 생활을 그냥 놓치기는 싫었을 거고 끝까지 이혼은 못한다고 버텼다. 아내는 자기는 불륜에 관한 일을 숨김없이 털어놨고 이제 자기한테는 아무런 죄도 남지 않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갓집에 연락했다.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인지라 부모님들끼리도 당연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자기들 딸이 바깥 사돈과 불륜 관계였다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싹싹 빌었다. 그리고 나는 불륜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심정을 밝혔다. 자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네. 따지고 보면 말하고 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한 내 딸한테 문제가 있지. 이혼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네. 자꾸한 사돈 어른께도 심심한 사과를 올립니다 라고 우리 가족을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셨다. 불륜 문제는 아내뿐 아니라 같이 동조한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 그것만큼은 모두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가족과 친분을 다지고 그 아들인 나와 결혼한 아내의 이해불가 행동에 장인 장모도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다.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이혼하면 난 한번 실패한 사람이 되잖아. 솔직하게 말했는데 내가 왜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건데? 라면서 난리를 쳤지만 얼마 후 책임지겠다던 장인은 이혼 서류에 아내의 사인을 받아내셨고 덕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속 같은 곳에 살면
보기 싫어도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을 거라며 최소한 그런 일은 피할 수 있도록 아내를 바다 건너 친척 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하셨대. 또 문제의 분류는 법률적으로는 시효가 이미 끝난 일이지만 책임지고 매달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대.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아내가 의탁하게 된 친척 어른들은 엄청나게 무섭고 엄격한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분들 관리하에 들어간 이상 자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함부로 도망치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대. 친정에 그냥 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게 뻔하고 전 장인 장모 입장에서도 그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보냈다고 한다. 아내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커밍아웃한 거라고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천재신명께 감사드린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